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로 국가와 우리 시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과연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죠?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울 한복판에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어요. 다들 손에는 촛불을 들고 가슴속에는 각자의 생각들을 가득 품고 국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주인이다. 라는 외침이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광장에 모였을까요? 국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줘야 할까요? 만약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광장에 나갔을까요? 왜 그랬을지, 아니면 왜 안 그랬을지 잠깐 멈추고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봅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째, 국가와 시민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가와 시민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 국가와 시민 사이에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을까요? 공익과 사익이 서로 부딪히거나 법을 지키는 것과 불복종하는 것,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 애국심에 대한 문제들을 탐구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그럼 어떤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관계일까요? 서로 믿고 함께하는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민의 역할을 새롭게 구성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국가와 시민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멋진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럼 먼저 국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국가는 바로 일정한 땅, 즉 영토와 그 안에 사는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주권을 가진 사회 집단을 말해요. 여기서 세 가지 객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첫째, 국민은 법적으로 그 나라에 사는 우리들을 말하고요. 둘째, 영토는 국가가 다스리는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를 뜻해요. 셋째, 주권은 국가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힘을 말하죠. 여기에 더해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는 소속감과 우리나라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 즉 자부심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만약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국가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우리 시민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옛날 옛적에는 왕이 밑에서 왕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해야 하는 백성이나 신민이라고 불렸어요. 마치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근대 사회가 되면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국민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시대에는 아주 멋진 시민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시민은 국가의 주인이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권리도 가지고 있고 의무와 책임도 다하는 아주 멋진 존재인 거죠. 자, 그럼 이 신민과 시민이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지 한번 볼까요? 만약 국가가 갑자기 내일부터 학교 수업 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늘린다 고 발표했다고 상상해봐요. 옛날 신민이었다면 내 국왕폐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국가가 시키는 일이니 당연히 해야죠. 라고 말했을 거예요. 불만이 있어도 참는 것이 왕에게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시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10시간입니까?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효율을 근거로 다시 검토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거예요. 또 공청회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저도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신민은 국가에 묶여있어 비판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지만 시민은 국가를 운영하는 주인이니까 비판하고 참여하고 저항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해줄까요? 첫째,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든든하게 지켜줘요. 경찰들이 나쁜 사람들을 잡아주고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잖아요. 우리가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금방 출동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사 방어도 한답니다. 둘째, 친구들끼리 싸우거나 여러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국가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층간 소음 문제나 일터에서의 갈등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풀어주기도 해요. 셋째,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기초생활보장이나 무상교육, 그리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보험처럼 복지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자, 이제 재미있는 탐정 미션을 시작해볼까요? 바로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주변에서 국가를 찾아라. 미션이에요. 사실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하루 동안 내가 국가를 만났던 순간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우리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연대의식이에요. 이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말해요. 실제 뉴스를 보면 예전에 큰 비가 와서 지하철역 주변이 물에 잠겼을 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맨손으로 배수구에 막힌 쓰레기들을 치웠다고 해요. 덕분에 물이 금방 빠졌고 사람들은 그 아저씨를 슈퍼맨이라고 불렀죠. 이 아저씨 행동이 바로 연대의식이에요.
자기 일이 아닌데도 폭우 피해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준 거죠. 이렇게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관계랍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런 연대의식을 실천하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시민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생각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공익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 막히는 것을 줄이는 것,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등이 있어요. 반면에 사익은 개인 한 사람의 이익을 말해요. 내가 편하다고 내 차만 몰고 다니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공공 와이파이를 혼자서 계속 쓰는 것 같은 경우죠. 물론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내 이익만 쫓다 보면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익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간 점검 시간.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5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보세요. 정답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으니 잠시 멈추고 스스로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준비됐나요? 정답을 확인할 시간이에요. 첫 번째 문제, 국가의 3가지 객관적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네, 맞아요. 국민, 영토, 주권은 국가를 이루는 3가지 필수 요소랍니다. 두 번째 문제, 신민은 자발성과 개별성을 지닌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건 틀렸어요. 신민은 왕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존재였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시민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문제, 오늘날 시민은 국가에 종속된 존재이다. 이것도 틀렸네요. 시민은 국가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당당한 주인이랍니다. 네 번째 문제, 국가는 복지 제도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맞아요. 이건 국가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 마지막 5번째 문제, 공익이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공익은 공공의 이익, 즉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에요. 모두 잘 맞췄나요? 잘했어요. 공익과 사익이 부딪히는 또 다른 상황을 살펴볼까요? 바로 님비와 핀피 현상이에요. 실제로 어떤 도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는 방침 때문에 자체 소각장을 지으려 했는데 주변 주민들이 교통 혼잡과 나쁜 가스, 집값 떨어지는 건 싫어 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님비나 햄비화 현상이에요. 내 뒷마당에는 안 돼 라는 뜻이죠. 필요한 시설인 건 알지만 우리 동네에는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경우를 말해요. 쓰레기 소각장이나 교도소 같은 시설이 대표적이죠. 반대로 핀피피IMFY는 제발 우리 앞마당에 설치해줘 라는 뜻이에요. 국제공항이나 큰 쇼핑몰처럼 이익이 되는 시설을 자기 동네에 유치하려는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과 국가가 서로 도와가며 무분별하게 자기 이익만 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자, 여기 님비 딜레마 상황을 하나 더 볼까요? 만약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될 예정인데 주민회의가 열렸다고 상상해봐요. 주민 어는 소각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이에요. 누군가의 동네엔 있어야 하니 우리도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라고 찬성해요. 하지만 주민비는 우리 아이들이 나쁜 가스를 마시면 어떡해요? 환경피해 보상이 먼저입니다. 라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때 주민씨가 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투명하게 평가하고 주민 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라고 중재하네요. 친구들은 이 세 분의 의견 중에 어떤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나라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아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럼 이제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법은 우리 사회의 규칙 중에서 가장 강하고 어기면 처벌을 받는 규범이에요.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해줘요. 만약 법이 없다면 힘이 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서운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둘째, 법은 우리의 권리를 지켜줘요.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며 나와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해준답니다. 셋째, 법 덕분에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 소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국민이 되는 일은 그 다음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은 법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그럼 친구들 생각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때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럼 아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때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시민불복종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민불복종은 우리 사회 전체의 좋은 목적을 위해 잘못된 법이나 정책의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하는 행동을 말해요. 하지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4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답니다. 첫째, 그 목적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둘째, 반드시 평화롭고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 있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마지막 넷째,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법을 바꿀 수 없을 때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답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 속에는 이렇게 멋진 시민 불복종을 보여준 위대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들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었을까요? 먼저 1846년 미국의 소로는 노예 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어요. 결국 감옥에 갔지만 자신의 원칙을 지켰죠. 이 행동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는 공공선을 위해 비폭력으로 저항했고 처벌도 기꺼이 감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했죠. 다음은 1930년 인도의 간디예요. 영국 식민지의 소금 독점법에 맞서서 바닷가까지 370km를 걸어가 직접 소금을 만들었어요. 이건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간디 역시 공공선을 위해 비폭력으로 저항했고 처벌도 감수하며 마지막 수단으로 행동했어요. 마지막으로 1955년 미국의 마틴 루서 킹 목사님은 버스에서 흑인들이 백인 전용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법에 저항하며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이끌었어요. 비폭력 인권운동의 선구자로 유명하죠. 이 3분 모두 용기 있게 불의에 맞섰고 그들의 행동은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되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번에는 아주 흥미로운 소크라테스의 딜레마를 살펴볼까요? 소크라테스는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친구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네요. 선생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 말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가 법을 어겼을 때 책임을 강조한 말들을 합쳐서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랍니다. 또 다른 친구는 그럼 왜 도망치지 않았나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묻죠. 선생님은 이렇게 답해 줄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도망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 오히려 법을 따른 거죠. 역설적이게도 법을 따르는 것이 법에 저항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럼 친구들 생각에는 소크라테스의 행동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을 지킨 준법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중간 점검. OX 퀴즈 2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준법과 시민 불복종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정답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으니 잠시 멈추고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준비됐나요? OX 퀴즈 2번째 정답을 발표할게요. 첫 번째 문제, 시민 불복종은 폭력적 방법을 써도 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틀렸어요. 시민 불복종은 무조건 평화롭고 비폭력적이어야 해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폭력을 쓰는 건 안 된답니다. 두 번째 문제, 님비는 이익이 되는 시설을 자기 동네에 유치하려는 현상이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건 핀피 현상이고 님비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 동네엔 싫어 하는 현상이에요. 세 번째 문제, 소로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서도 처벌을 감수했다. 맞아요. 소로는 감옥에 가는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이게 시민 불복종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랍니다. 네 번째 문제, 시민 불복종은 사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틀렸어요.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반드시 사회 전체의 공공선이어야 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건 불법적인 행동일 뿐이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써야 한다. 맞아요. 시민 불복종은 다른 합법적인 방법들을 모두 써봤지만 소용이 없을 때 정말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모두 잘 맞췄나요? 정말 대단해요. 그럼 국가와 시민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뢰관계예요. 국가와 시민의 바람직한 관계, 그 두 번째는 바로 책임의식에 기반한 연대관계예요. 지난 2022년 뉴스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겨울에 중학생 70여 명이 우리 동네 홀로 사시는 어르신 4가구의 연탄 500장씩을 직접 날라드렸다고 해요. 한 학생은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사랑을 이룰 수 있었다며 뿌듯해했죠. 여기서 국가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시민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규칙과 도덕적인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이고요. 또 시민들의 이런 착한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존경을 표하고 복지를 좋게 만들어서 보답해야 해요. 그럼 시민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우리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서로 의견이 달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연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국가와 시민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가지 상황을 보고 국가와 시민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요. 첫 번째, 우리가 학교에서 매일 맛있는 급식을 먹을 때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또 우리는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시민들이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집회나 시위를 할 때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시민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규정을 지켰던 상황에서 국가와 시민은 각각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른들이 선거 때 투표소에 가서 후보를 뽑을 때 국가와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 함께 생각해봐요. 오늘 배운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국가는 국민과 영토, 주권을 가진 사회 집단이고 소속감과 자부심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시민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인이고요. 연대의식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공익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 사익은 개인의 이익인데 이 둘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님피는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는 싫어 하는 것이고 핀피는 우리 동네로 줘 하는 것이었죠. 시민 불복종은 공공선을 위해 잘못된 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행동으로 공공선, 비폭력, 처벌 감수, 최후 수단이라는 네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서로 믿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뢰관계와 책임의식으로 함께하는 연대관계가 함께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5가지 질문을 친구들에게 던져볼게요. 첫째, 만약 국가가 없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둘째, 나는 평소에 혹시 시민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나요? 셋째, 공익과 사익이 서로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건가요? 넷째, 법이 만약 불공정하다면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저항해야 할까요? 앞 슬라이드에 나왔던 4가지 고민 중에서 친구들이 가장 관심 있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 가이드에 맞춰서 마음, 생각, 세상을 잇는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1단계는 마음이음 질문 가이드예요. 이건 나의 솔직한 감정과 연결하는 질문을 만드는 건데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선택한 상황에 처한다면 내 마음은 어떤 감정일까?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된답니다. 쉽죠? 자, 이제 2단계 생각 사이 이음 질문 가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친구와 나의 가치 딜레마로 질문을 넓혀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서로 다른 2가지 도덕적 가치를 비교해보는 질문을 만드는 거죠. 작성 공식은 나의 뭐와 공동체의 뭐가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대화해야 할까?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세상 이음 질문 가이드인데요. 우리 동네를 바꾸는 제도나 정책에 직접 연결되려면 우리가 정치인이나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작성 공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어떤 한 질문을 던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런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거예요. 미리 알아두면 수업이 훨씬 더 재미있을 거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네 정책에 관심 갖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제도나 시설이 부족한지 함께 탐색해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시민 제안 작성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멋진 아이디어를 시민 제안이라는 글로 직접 써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시민 제안 확산인데요. 내가 쓴 시민 제안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할 거랍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배운 내용들 정말 재미있고 중요하죠? 우리 모두 수업 시간에 만나요.